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이죠.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고 대응도 할 수 있겠고 뭔가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거 제가 쉽게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일정 바로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출범한다라고 합니다. 뭐 거래소라고 적어놨네요. 거래소죠. 오타는 그냥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소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상장 대상은 신삼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래된 지 12개월 된 혁신기업들로 구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코스닥 같은 느낌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상장될 수 있다 하니 여러분들 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체크를 해야 되는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저기가 새로 생기니까 야, 신제품 나왔다, 새로운 거 보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저 방역 우수국끼리 저기 뭐 여행을 다닐 때 격리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블 하는 사람들에게 버블 보호막을 씌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방역이 괜찮은 사람들은 백신 패스, 백신을 맞은 사람들부터 해서 방역국 좋은 쪽, 방역이 좀 잘 되는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격리 안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였던 여행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요, 카카오가 if 카카오라고 해서 2021 컨퍼런스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라는 느낌인 건데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했을 때는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브레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뭐 등등등 카카오 계열사 사장들도 CEO들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브레인 뭐 이런 데서 또 만드는 CTO라고 하죠.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도 공개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카오의 비전이라든지 카카오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미래, 왜 이렇게 요즘에 카카오 계열사들 상장시키는지 잘 모르겠으나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지 한번 더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 계열사에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1월 16일부터 해서 18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하니 여러분들 참여 꼭 하셔가지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카카오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다고 하니까요. 카카오 주주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볼 거예요. 카카오 주주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KAIDA 뭐 카이다라고 부를지도 모르겠는데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입니다. 여기서 오토모티브 포럼이 열린다고 하죠. 11월 16일 오토모티브 포럼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탄소 중립과 맞춰가지고 전기차라든지 수소 전기차 이야기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동차 관련 이야기는요. 사실 수요일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금요일에도 있고 목요일에도 있고 그래요. 이제 해외에서 뭐 뉴욕에서도 이렇게 오토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다음 주 조금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트윈이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합니다.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 인공지능 AI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스마트한 공장이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을 활용한 공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만드는데 조금 매출 부분이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업이 상장된다 합니다. 확정 공모가가 22,000원이고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약간 복불복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사주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떨어지게 되는데 뭐 이런 게 상장된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개발자 모셔가는 게 정말로 많은 업계에서도 진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기도 하고 개발자를 모셔갑니다 해서 인건비를 딴 데보다 좀 더 높게 부르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개발자들에 대한 기술 강연도 있고요. 세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로봇 분야에서 국내에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모신다라고 하니까요. 여기서 어떤
어떤 이야기 나올지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처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게임 관련주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 지스타 2021이 열리게 되거든요. 저도 지스타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열리는 것을 저도 뭐 좋아하는데, 이번에 백스코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열리기도 하는데 뭐 온라인으로도 약간은 좀 올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고, 백신 접종 여부 확인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많이 공개가 되겠죠. 요즘 화두에 오르고 있는 NFT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일부터 해서 21일까지 열린다고 해요. 꽤나 긴 시간이죠. 일요일까지 열리니까요. 뭐 저는 부산이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가지만은 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방역 지침을 좀 준수하시면서 다녀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NH 오런 리츠가 상장된다고 합니다. 뭐 롯데 리츠 상장했는데 별로 힘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NH 리츠도 상장되는데 크게 힘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NH 오런 리츠가 상장된다라고 하고요. 부동산 관련 업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요, 조금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 확정 공모가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5,000원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대학 수능 시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이죠.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은 매년 장 시작이 1시간씩 밀려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도 4시 반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씩 그냥 다 미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뭐 수능 치는 우리 학생분들 코로나 상황에서 치르는 두 번째 시험인 것 같은데 부디 잘 치시고, 그리고 건강에 또 유념하시면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하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요즘에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화폐가 가장 실질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최초로 이런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또 움직이게 될지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코베 베이비 페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코엑스에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라든지 저출산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사도 있는데, 딱히 이쪽은 크게 뭐 흥행할 것 같지 않아서 뺐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요,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미국 옵션 만기일이 크게 뭐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3, 6, 9 12 이렇게 해서 분기마다 마지막이 되는 3월, 6월, 9월, 12월 쪽에 있는 옵션 만기일이 조금은 타격이 크거나 변동이 심할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별거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시라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으려고 제가 적어놨고요. LA에서 오토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적진 않았으나 LA에서 오토쇼가 열리면서 아이오닉 대형 SUV가 공개된다 하니까요. 그 점도 조금 참고하신다면 자동차 관련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또 드라마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공개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은 금방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연 배우로는 유아인 씨, 뭐 김현주 씨, 박정민 씨, 원진아 씨, 뭐 양익준 씨가 이렇게 출연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인 씨 굉장히 좋아해서 박정민 씨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는데 관심 있게 본다면은 또 컨텐츠 관련주 다시 한번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 어때요? 약간 뭔가 좀 스펙타클할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지수는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뭐 개별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만큼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 뭐 단타 또는 내 종목이 조금 시세를 내는 그런 과정에서 즐길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들 다음주도 성공투자 기원해드리고요.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주식 캘린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